우리는 현재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우리는 민족 간에 서로 다른 이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인 역사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이제 전쟁은 우리에게 먼 기억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돌아가셨거나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과거 겪었던 6.25 전쟁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과거 소련 시절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던 민족이었다는 점과 서로 같은 언어를 쓴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 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보내는 것도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전쟁의 참혹함과 비극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엇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란 비극을 가져왔을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토 가입 시에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러 번 경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나토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과거 러시아가 강제로 군사력을 동원해 크림반도를 합병했던 악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국의 영토를 빼앗기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외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방금뿐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직접 나서서 러시아와 전쟁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강대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는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고 있기에 마찰을 피하려 했었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런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느끼고 힘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1인당 GDP가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이기에 국방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 소련 시절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자 이는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전쟁이 안타까웠던 이유는 전쟁하는 군인들도 이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전쟁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대부분 훈련인 줄 알고 있었으나 전쟁이었던 것이죠. 많은 군인들이 이유 없는 전쟁에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며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을 죽이고 공격해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오는 회의감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는 없겠죠.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보다 강한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고전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3일 안에 끝날 것이란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큰 반발에 러시아도 놀랐고 전 세계인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선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어린이 병동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사망했습니다.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170여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사상당했습니다. 이 사실에 전 세계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약자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에 더 분노합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정작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잘 살고 있습니다. 무고한 희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얼마 전 EU 긴급가입 신청서를 유럽연합에 제출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총리와 네덜란드 총리를 비롯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유럽연합은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를 많이 발행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러시아와 무역 중단으로 인한 피해도 앞으로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각국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기 시작했고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유럽 각국의 재정 상황도 좋지 못한데 가난한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시 재의건 비용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수 없었겠죠. 우크라이나는 과거의 찬란한 유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사회적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이라 했지만 남아있는 것은 폐허가 된 국토와 비극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과거 크림반도 사태와 지금 우크라이나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가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눈부신 만큼 빠르게 성장했지만 위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수십 년째 핵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북한과 우리를 위협하는 중국, 북한의 장사정포는 서울과 수도권을 365일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초정밀 레이더를 통해 매일 우리 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고 다양한 무기들이 유사시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모와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인해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요? 평화는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지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